11월 19일 넷플릭스에 공개될 지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누구누구 당신은 몇 날 몇 시에 죽는다. 그리고 지옥에 간다. 그 예언은 지옥의 사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드라마 지옥은 웹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라고 호평받았던 연상호 감독의 네이버 웹툰 지옥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엄마. 원작의 주된 골격은 천사로부터 죽음의 고지를 받게 되면 정해진 시간에 지옥의 사자가 내려와 형벌을 집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웹툰 자체가 워낙 탄탄하고 짜임새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드라마 지옥 역시 원작대로 진행이 될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보기 전 알아두면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관전 포인트를 중심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정진수는 이 현상을 10여 년 전 처음으로 목격하고 이를 전파하기 위해 만든 신흥종교단체 새진리회를 맡은 수장인데요. 시가지에 느닷없이 등장한 이 시연으로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 신이 권선징악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며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인간은 왜 죄를 지을까요? 수치심, 죄의식, 참회, 속죄를 잃어버렸습니다.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 너무나 직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세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공개된 예고편에서 잠깐 보여지는 모습이었지만 유아인은 침착함과 강렬한 카리스마, 이 두 가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정진수의 캐릭터를 그야말로 완벽하게 표현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뭔가 베일에 가려진 듯한 이 캐릭터의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어떻게 더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진경우는 시연과 관련된 모든 현상에 의구심을 갖는 형사로 사람이 꾸민 짓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새진리회를 조사하는 인물입니다. 진경훈 역을 맡은 양익준 배우는 사실 독립영화 똥파리로 이름이 알려지게 된 감독인데요. 영화 속에서 막 나가는 인간 말종이지만 그래도 착한 본성은 가지고 있는 듯한 그야말로 현실적인 연기로 배우 겸 감독으로서 크게 호평받았던 분이죠. 웹툰에서의 진경훈이란 캐릭터는 거칠지만 과거의 일들로 괴로워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보여지는 인물인데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들과 함께 무엇이 진실인지 방황하고 갈등하는 내면적 심리 묘사가 두드러지게 필요한 캐릭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반되는 모습을 잘 소화해 줄 수 있는 양익준 배우의 캐스팅은 정말 탁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변호사 민혜진 역은 김현주 배우가 맡았습니다. 민혜진은 이 신흥종교에 의심을 갖고 파헤치는 인물로 나중에 소도라는 단체를 결성해 새 진리회와 맞서는 캐릭터입니다. 이 소도는 사만시대 때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특수한 성질을 뜻하는 말로 죄인이 들어가도 잡지 못하는 성역을 의미하는데요. 나중에 새 진리회는 교세를 확장하려는 요량으로 고지를 받은 사람들을 방송을 통해 시연을 받게 만듭니다. 이때 민혜진은 이 소도라는 단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시연을 받게 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새 진리회와 투쟁하는 극 중에서 비중이 아주 큰 인물입니다. 웹툰 2부에서의 주인공인 배영재 PD는 배우 박정민이, 그의 아내 송소연은 원진아 배우가 맡게 되었는데요. 배영재는 새 진리회와 그들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화살촉이란 단체를 불신하며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고요. 그의 아내 송소연은 예상치 못한 고통을 맞닥뜨린 후 새 진리회와 소도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입니다. 웹툰 지옥 2부에서는 1부에서 보여지는 세계관의 뼈대를 흔드는 새로운 스토리가 등장하는데요. 배영재와 송소연을 중심으로 시청자들의 허를 찌르며 혼동을 야기하는 파격적인 반전 스토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 새 진리회의 부흥만을 생각하는 사제 역으로는 류경수 배우가, 이들을 추종하는 광기 집단 화살촉의 일원으로는 김도연 배우, 갑작스럽게 지옥행을 받게 된 엄마 박정자 역은 김식록 배우가 캐스팅되었습니다. 초호화 캐스팅이라는 말들이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주요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성격에 부합되는 아구가 딱 맞아떨어지는 캐스팅이라는 말이 더욱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미 웹툰을 보신 분들이라면 주요 인물과 배우들의 싱크로율을 맞춰가면서 보시는 것도 드라마 지옥을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옥은 소재 자체만 보면 사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사후세계라는 소재는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보편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지옥에서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지를 받고 극도의 불안감에 쫓기며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 이미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주변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지옥행 고지를 받은 사람들과 그들에 대한 시선, 그로 인한 집단 따돌림,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무리 등. 웹툰 지옥은 사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회 현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옥은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현대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부조리와 결점 등을 속속들이 들춰내며 과연 누가 죄인으로 단정 지어줄 수 있는가? 라는 깊은 질문을 던져주는 내용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후세계라는 소재를 필두로 신묘한 요소로서 드라마를 즐기실 수도 있겠지만 인물의 심리 묘사와 주변 상황을 통해 암시하는 우리 사회의 병폐들을 눈여겨보신다면 드라마를 더욱 깊이 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상호 감독의 지옥은 사실 그의 초기작 지옥 두 개의 삶이라는 1인 제작 애니메이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019년에 연재된 웹툰 지옥은 이 두 개의 삶의 전 이야기인 프리퀄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옥 두 개의 삶은 고지를 받고 지정된 시간에 죽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고지를 받고 사자들에게 끌려가야 한다는 큰 골격은 일치하지만 이 두 작품의 세계관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첫째로 지옥 두 개의 삶에서는 죄질의 등급이 확실히 부여되고 너는 오전 1시 50분에 죽는다. 너에 대한 평가는 상급으로서 2등급 지옥에 간다. 그리고 너에 대한 평가는 1급으로서 천국에 간다. 지옥행뿐 아니라 천국행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웹툰 지옥은 고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죠. 두 번째로 두 개의 삶 속에서는 고지를 피해 도망자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지만 웹툰 지옥에서는 도망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삶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천국행을 받은 사람 역시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지옥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천국행 고지를 받은 사람이 지정된 시간 직전에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로 인해 갑자기 죄질의 등급이 조정되어 천국행이 지옥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죄질의 등급을 자신의 행동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개념이죠. 도망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멀리 떠나 나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길 기다리는 것이다. 사실 웹툰 지옥에서도 착하게 살면 지옥행을 피할 수 있다는 개념이 정진수의 말을 통해 비춰지고 있긴 한데요. 두 개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확실한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거론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약간은 다른 듯한 두 개의 시리즈에서 보여주는 세계관의 틈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도라는 단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소도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죄인을 잡지 못하는 성역을 의미하는데 이 소도를 통해 지옥행 고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드라마가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니 공개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넷플릭스 지옥에서는 그들이 보여준 세계관에 계속 돌을 던지며 시청자들에게 혼돈을 주는 스토리들이 가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 지옥의 세계관을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추리하면서 보시는 것이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연상호 감독의 지옥 시리즈는 진정한 죄의 의미는 무엇이며 과연 지옥 행고지를 받은 사람만이 죄인으로 취급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작품인데요. 지옥 두 개의 삶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풀어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들은 언제나 일방적이다. 갑자기 나타나 앞으로 닥칠 일을 말해주곤 한다. 이러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며 인물의 내면의 세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두 개의 삶 속에서는 시청자들이 그 상황에 처한 것과 같은 느낌을 부각시키며 보는 이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주인공을 통해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강도는 네가 느낀 최고 고통의 10배이다. 내가 느낀 고통의 10배? 내가 느낀 고통의 10배라. 반면에 웹툰 지옥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은 극중 인물들을 관찰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으로 인물의 심리나 내면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해석이 가능하고 보는 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방식이죠. 관찰자 시점에서 풍부한 상상과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며 작품을 즐기실 수 있는 요긴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징어 게임의 바톤을 이어받을 기대작으로 지옥은 공개 전부터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디스토피아 세계의 어두운 면을 담고 있는 이 지옥이 이번엔 어떻게 세계인들의 공감대를 자극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 지옥 보기 전 관전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을 준비했던 영상이었고요. 그럼 시아무비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